네, 2025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어제인 23일 제2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체로 나오는 거는 착한 문수가 독한 문수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지지층은 뭉치고 있다. 조선일보 제목인데 이재명을 지지하든 김문수를 지지하든 지지층은 뭉치고 있는데 국힘은 뭉쳐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덕수 지금 김문수 지지하지 않고 있죠. 홍준표 역시 안 하고 있죠. 이준석은 국힘당은 아니지만 단일화 안 한다고 있죠. 그 다음에 한동훈은 유세는 하긴 하는데 자기 선거운동 하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국힘 쪽도 뭉치고 있는, 김문수 지지자들도 뭉치고 있는데 국힘 핵심 멤버는 뭉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 46.6, 김문수 37.6, 그래서 9%포인트로 여전히 이재명이 이기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 지지율이 10.4%라서 이준석 지지율을 김문수한테 합치면은 오히려 김문수가 1.4%포인트 이긴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자, 지금부터 우리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유세를 해야 되는가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몰두하게 되는가 하면은 지지율에 몰두하게 됩니다. 지지율.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줄어드는데 아직도 역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쫓아가는 측에서는 이걸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문재인한테 패한 이유는 안철수하고 홍준표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때도 두 후보의 지지율을 더해보니까 문재인보다 많았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과 단일화를 해라. 이준석과 하기 전에 한덕수도 좀 유세에 참가해라. 홍준표도 돌아가서 유세에 참가해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한 여론조사의 틀에 김문수는 얽매이지 마라. 거기에 얽매일수록 자꾸 이준석에 집중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유세를 망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거는요,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10%포인트 지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준석이 단일화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아무 상관없이 최고의 언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는 게임 다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국무총리도 임명하지 못합니다.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3분의 2가 야당이니 저 사람들이 안 해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면 지난 정권에서 국무총리 하던 분을 그대로 유임시켜서 가면 좋은데, 지난 정권의 국무총리는 한덕수 씨였고 그는 이미 사퇴를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없죠. 부총리, 제1부총리도 없습니다. 그럼 총리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대통령이 누구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면 총리가 추천하고 형식적인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부를 만들지 못해요. 어떠한 장관도 임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국무회의가 운영이 안 되니까 정부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돼도 바로 식물 대통령이니까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국회를 해산하는 주제를 걸고 국민투표를 바로 걸겠습니다. 국민투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저는 대통령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야를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투표에서 국회 해산에 동의해 주신다면은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국민투표로 해산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대통령은 국정 주요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새롭게 헌법을 만드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걸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확정 지은 다음에 새로 국회를 구성하고 또 지방선거도 같이 맞춰서 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까지 해서 새로운 정부가 끌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혁명적으로 던지는
모든 걸 던져야 됩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지금 중국에 쉐쉐하고 대만에 쉐쉐하고 살자 그랬는데 그게 되나요? 지금 중국이 서해에 우리나라 EEZ하고 중국 EEZ를 서로 긋다 보면은 서해는 폭이 400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중 잠정수역이라고 해서 양쪽이 서로 어느 누구도 EEZ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 동경 124도선이 지납니다. 중국은 그 24도선 서쪽으로는 한국 해군, 한국 해경 배는 넘어오지 마라. 어선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또 임의로 시설을 짓고 또 거기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지금 북한에 이어서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국에 쉐쉐하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 때문인데. 근데 저렇게 계속 안보에서 밀리게 되면 돈도 나중에 뺏기게 됩니다. 안보를 등한히 하고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하던 사람, 부자들이 나중에 돈은 없지만 거친 군인이 된 야만족한테 털리는 거는 정치사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에 쉐쉐하고 대만에 쉐쉐한다고요. 천만에. 미국은 지금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걸로 나오긴 했지만 주한미군 1개 여단을 빼서 대중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걸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미국과 같이 가는 게 대만인데 대만에 쉐쉐하는 거는 미국에 쉐쉐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양다리 걸치고 됩니까?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던 즉 냉전 종식 이후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서 세계를 이끌려고 키웠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과 중국에 같이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둘이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대만에 쉐쉐하고 중국에 쉐쉐하고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주제를 강하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던지면서 이제 한국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는 보수 세력의 피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리더십 덕택인데 이걸 다 자기들이 한 건 그냥 뺏어가서 요리조리 말장난하는 이재명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싶습니까? 정과사범, 정과자 부부를 대통령 부부로 맡고 싶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해야죠. 전혀 지지율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다 던져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는 그 측근들 또는 국힘당은 지금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근데 그들이 지지율만 쳐다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김문수 개인적인 능력이 딸려서 안 됐다. 지고 나면은 김문수 책임론을 하면서 국힘당은 자기네 생존으로 가면서 김문수를 버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국힘당 내에 탄탄한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냥 그는 항상 솔로였어요.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한 그를 국힘당은 너 혼자 하다가 망했지 하고 휙 버리고 또 지 살궁리 할 겁니다. 때문에 지금은 김문수 후보는 국힘당에 의존할 것도 없고 본인의 개인기로서 모든 걸 다 던져라. 절대 지지율 쳐다보지 말고 하늘에 맡기고 던져라. 그리고 애국심을 움직여라. 그러면 의외로 지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60세가 넘는 노년층이고 그들이 유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고 여성들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얽매일 이유도 없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쳐다볼 것도 없고 마이웨이. 지금은 진짜 마이웨이 할 때입니다. 제가 마이웨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마이웨이를 해야 되죠. 지지율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걸 던져라. 하늘에 맡겨라. 윤석열, 김문수 후보의 위대한 역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